산속에서 몸을 팔았습니다. 78세 노인의 절박한 고백.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이 잊고 있었던 한 노인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산속에서 몸을 팔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기자는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를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습니다. 이건 그저 누군가의 불우한 삶을 넘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민낯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정적을 뚫고 그녀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적으로요? 아니요. 그럴 힘도 그럴 상대도 없어요. 나는 내 몸뚱이 하나를 팔아서 사람들 집 청소를 해주고 겨울엔 장작을 패주고 어쩔 땐 말벗이 돼주기도 했어요. 이 고백을 한 사람, 이정분 씨는 올해 78세, 경북 깊은 산속, 길이 끊긴 산비탈의 외딴 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엄마였고 아내였으며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무에게도 불리지 않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몸을 팔았다는 그 말의 이면엔 눈물, 외로움, 절망, 그리고 살고자 하는 처절한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만 걸어줬으면 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그리운 줄 몰랐어요. 그녀의 과거는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요? 왜 그녀는 산속이라는 고립된 공간에 몸을 눕히고 그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걸까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녀가 44시던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사람은요, 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선 조용히 내 옆에 앉아 국을 먹는 게 전부였죠. 이정분 씨의 남편은 동네에서 막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까맣게 타도록 일했고 주말에도 종종 나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식탁 앞에 앉아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늘 2번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고맙다는 뜻이고 또 한 번은 수고했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고개 숙임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이요. 그 사람이 출근하면서 검정색 점퍼를 입고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도로 공사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을 원망했죠. 장례를 치르며 그녀는 내내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울면 무너질까 봐요. 나 혼자 남았다는 게 사실로 느껴질까 봐요. 그날 이후 그녀는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남편 없이 꾸리는 삶, 그건 생존이었고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전투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딸한테 늘 말했어요. 엄마는 울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 애 앞에서도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그녀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3끼 중 2끼는 굶었고 유치원 운동회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도시락 싸들고 오는 걸 보면서 우리 애가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져요. 그러면서도 아이에게 좋은 옷 한 벌 못 입힌 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 애가 중학생이 되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녀는 딸아이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원망과 지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엄마가 약해지면 우리 둘 다 무너지니까. 이정분 씨의 딸 소영이는 점점 엄마와 말이 줄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마, 오늘 있었던 일 들어볼래요? 라며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요, 학교에 다녀왔냐고 물었는데 그 애가 그냥 고개만 까딱하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돈이 부족해도 딸아이 학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식당 뒷주방에서 허리를 굽히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도록 일했죠. 그런데도 딸은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내가 그 애를 너무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있어달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20살 생일이었던 어느 날, 소영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아침이요. 나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한 달 전에 5,000원을 따로 모아 산 미역이었죠. 그런데 그 애가 식탁에 앉지도 않았어요. 방문을 열었을 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위엔 엄마, 미안해요. 조금 쉬고 싶어요. 라는 종이 쪽지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의 김이 사라질 때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땐 그냥 내가 애를 망친 줄 알았어요. 사랑해주지도 못했고, 웃어주지도 못했고, 칭찬 한 번 안 해줬으니까. 이정분 씨는 딸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친구들은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죠. 혹시 돌아올까봐 현관문 열쇠를 2개 걸어놨어요. 하나는 내 거, 하나는 그 애 거. 그리고 그 후로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그날 식탁 위에서 조용히 떠나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입을 닫았고 마음을 닫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둘 정리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았어요. 아니, 내가 세상을 밀어낸 걸지도 모르죠. 그 애가 떠나고 3년은 그냥 숨만 쉬었어요. 이정분 씨는 더는 도시 안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살던 반지하 월세도 체납이 쌓였고 식당 일은 허리 디스크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버텼는데 버틸 이유가 없어지니까 몸이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그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을 곳, 누구도 모르는 곳, 그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복지관 직원이 소개해준 경북 외진 마을, 그곳 산비탈 끝에 비어있는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와장은 내려앉아 있었고 마당엔 들개 발자국이 찍혀 있었죠. 그런데도 그 집이 참 좋았어요. 문을 닫고 들어가면 아무도 나한테 묻지 않잖아요. 왜 혼자 사냐, 자식은 뭐 하냐, 그런 말 안 해도 되니까요. 그녀는 처음 몇 달 동안 그 집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한마디도, 혼잣말도 중얼거림도 없이 아침이 오면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지피고 밤이면 벽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지내면 진짜로 생각이 없어져요. 시간 개념도 사라졌습니다. 달력도 찢지 않았고 해가 뜨고 지는 걸로 계절을 느꼈습니다. 말을 하지 않다 보니 목소리마저 잊혀졌고 거울을 보면서 저게 나였나 싶을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땐 정말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생물 같았어요. 숨만 쉬고 기억도 희미해지고 시간도 멈춰버린 것 같았죠. 한겨울엔 온 집안이 얼어붙어 물을 끓이려고 해도 난로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밤새 옷을 껴입고 이불 속에서 버티며 이정분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모를 텐데. 어느 날 이정분 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문득 겁이 났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해봤어요. 근데 내 목소리가 낯설더라고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내가 나 같지 않은 느낌.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그 다음 날 그녀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운동화, 2겹 덧댄 양말, 무릎이 다 헤어진 바지 차림으로 산길을 3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처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읍내까지 가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읍내에 도착한 그녀는 시장 입구 평상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갔고 아이들은 군것질을 하고 아줌마들은 복권을 긁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풍경 속에 앉아 사람 냄새를 맡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작은 식당 하나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혹시 청소할 일 없을까요? 주인은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의 옷과 손, 무릎 아래로 내려온 두꺼운 양말을 보고 무언가를 느꼈던 듯 했습니다. 뒷주방, 냉장고 닦아주실래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그녀는 무릎을 꿇고 냉장고 구석을 닦으며 울었습니다. 닦는 건 기름때였지만 떨어지는 건 눈물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뒤 주인은 조용히 찬밥에 김치 한 접시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받아 말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이정분 씨는 매주 한 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거리가 있을지 불안했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든 시키기만 하면 나는 그냥 예하고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줬잖아요. 그녀는 시장에서 작은 일들을 도맡았습니다. 식당 뒷정리, 마당 청소, 폐지 정리, 노인들 심부름, 일당은 밥 한 끼이거나 때때로 5,000원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래도요, 사람들이 제 눈을 마주쳐줬다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어요. 이름이 사라졌던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산속할머니. 시장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엔 동정이 담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 속엔 존중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 아주머니가 삶은 계란을 2개 쥐어주더라고요. 오늘은 일 없어요. 그냥 드시고 가요. 그날 집에 가서 계란 껍질을 벗기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팔았던 건 몸이었지만 그 몸 안엔 마음도 삶도 사람도 같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어느새 거래 속에서 관계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필요로 했고 그녀는 누군가에게 다시 기다림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그녀의 삶을 바꾼 건 그 거래들 중 어느 날이 아닌 한겨울 눈이 쌓이던 어느 날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하늘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이정분 씨는 장작을 패려 산 아래 나무 더미까지 갔습니다. 삽과 톱을 챙겨 눈길을 걷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그 소리는 생각보다 짧았고 뒤따른 건 어깨를 찌르는 충격과 숨이 턱 막히는 통증이었습니다.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소리쳐도 들릴 사람도 없었죠.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손가락도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고 하늘에선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만 갔습니다. 아, 여기서 죽겠구나. 그녀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세월이 슬로우 모션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품 안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B-B-B. 낡은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전원을 꺼두었던 그 전화기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단 2글자. 그걸 보는 순간 세상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엄마. 저예요, 소영이에요.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렸던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떨렸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그녀는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얼어붙은 뺨 위로 조용히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너무 늦었죠? 근데 이제 엄마를 찾고 싶어요. 이정분 씨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엄마는 아직 여기 살아있어. 그날 이후 이정분 씨는 딸 소영이와 매주 통화를 합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나누고 간간히 밥은 먹었어? 춥진 않아? 같은 말만 오갔습니다. 그 애 목소리만 들어도 살 것 같았어요. 그냥 내가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소영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엄마를 데리러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에서 방도 알아보고 있고 작은 병원 예약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정분 씨는 기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나한테 이런 기회가 다시 와도 되나? 사람 마음이 무서운 게 이제는 좋은 것도 겁이 나요. 그녀는 여전히 산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고립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다시 찾으러 오는 곳, 기다림이 숨쉬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눈이 왔다. 딸은 점심에 뭐 먹었을까? 숨을 쉬는 게 덜 아프다. 그 문장들 안에는 작은 회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정분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은요, 그냥 늙은 게 아니라 많이 참아온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사랑받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없어요. 누군가 엄마라고, 할머니라고, 정분 씨라고 불러주는 그 말 한마디에 살고 싶은 이유가 생겨요. 여러분,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지 한 노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정분 씨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사연 모음집 1화였습니다. 이정분 씨의 삶이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2화도 여러분들의 이유기로 이어집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